들리시면 들어오셨으면 채팅창에 1번 써주시겠어요? 좋습니다. Q&A 들리시면 질문 주신 것들 들어오셨으면 제가 채팅창에 이제 시간 날 때 계속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Q&A에 써주시면은 제가 마지막 타임에 Q&A 보면서 이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 다 같이 좀 이 고민에 대해서 듣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답변을 같이 라이브로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답변 드릴 테니 너무 막, 나는 아직 답변 못 받았는데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다 답변해 드릴게요. 그 제 사무실이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지금 학교 시간에 잠깐 소리가 조금 울릴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간 인스타그램 메타 광고 운영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기초를 듣고 이번 좀 심화 과정이라서 조금 따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좀 이 강의 자료는 어차피 끝나고 다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또 다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운영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광고하는 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앱에서 광고하는 거, 웹에서 광고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앱에서는 우리 게시물 밑에 보면은 게시물 홍보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눌러가지고 그냥 핸드폰에서도 바로 광고 세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앱에서 광고하는 게 좀 디테일하지 않았어요. 좀 구렸어,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뭐 대충 기간 뭐 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앱에서도 광고가 엄청 세팅이 잘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웹에서 광고 세팅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앱에서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대신에 이제 앱은 조금 디테일한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 타겟팅 설정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브랜드가 좀 작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마케터가 별로 없어. 쓸 인원도 없어 하시는 분들은 앱에서 광고하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월 예산이 좀 작다고 하시면은 앱에서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웹은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월 예산 적다 하는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월 100만 원 이상인 것 같아요. 100 이하면은 앱, 이상이면 웹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인스타그램이 지금 비즈니스 계정일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우리 회사 거니까 비즈니스 계정일 텐데, 크리에이터 계정으로 다들 변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릴스나 피드를 올릴 때도 요즘 음악을 같이 올리면 좋아요. 왜냐면 이 음악에 따라서 또 노출도가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음악을 검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핫한 음악, 요즘 유행하는 음악, 인스타에서 제공되는 것들, 밈 이런 것들 쓰고 싶죠. 근데 이런 것들 쓰려면 크리에이터 계정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지금 비즈니스 계정이다. 나는 뭐 모르겠다 하면 크리에이터 계정 변경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에 크리에이터 계정 변환 치면 어디에서 하라고 딱딱딱 알려줘요. 그냥 여러분 15초면 됩니다. 15초. 그래서 비즈니스보다는 크리에이터 계정으로 해야만 요즘 유행하는 노래,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 밈 이런 것들 쓸 수 있고 노출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서 오늘 당장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 대행사 운영하고 있는데 브랜드들 대부분이 비즈니스 계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매주 맡기자마자 다 저는 크리에이터부터 바꿔버려요. 그래야 노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광고 돌릴 때 그냥 오늘 우리가 지금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걸 돌린다. 이것보다는 반응이 좋았던 게시물로 광고를 집행해야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게시물 하단에 인사이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 왼쪽 보시면은 도달한 계정 168명, 오른쪽 3만 5천 명 적혀 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컨텐츠를 광고 돌려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당연히 오른쪽 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이거는 잘 나왔는데 이거는 효율이 너무 안 나와서 안 나온 걸 좀 잘 되게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잘 된 걸 더 잘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노출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되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앱에서 광고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핸드폰으로 광고 세팅할 때 타겟팅에서 자동 세팅으로 하면 안 돼요. 자동으로 타겟팅 광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이 아니라 이제 무조건 타겟팅 기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광고 돌려야겠다 하고 광고 세팅 누르기 하면 자동 광고밖에 세팅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어떤 타겟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겠죠, 대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나는 서울에서 심지어 관악구에서 카페를 해. 그러면 우리의 광고는 관악구에 있는 사람한테 광고를 돌려야겠죠. 우리가 관악구에서 카페 장사를 하는데 저기 춘천에 있는 사람한테 광고가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광고비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역에 있는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품은 여자가 쓰거나 아니면 남자가 쓰거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30대 초반이 쓰거나 아니면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쓰는 제품이라거나 이런 타겟팅들이 명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연령대에 맞춰가지고 광고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 구매 고객을 꼭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팔 때 이 제품은 10대 초반 여자한테 어울릴 것 같으면 딱 그 사람한테만 광고를 세팅하고요. 그다음에 선물용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연령대 남자, 여자나 이런 분들에게 광고를 세팅을 합니다. 그럼 광고 소재도 바뀌겠죠. 나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선물할 때 광고 소재가 다르겠죠. 그럼 여자한테만 광고를 쏘는 거고, 남자친구가 여자한테 선물할 때는, 이걸 사주니까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했어요. 이런 광고만 남자들한테 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광고 소재에 따라서 이 타겟팅도 변환이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캐릭터 브랜드를 운영을 했었어서, 이제 저 기업 콜라보라는 걸 너무 많이 원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기업이 나랑 콜라보를 할 것 같지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IT 기업이라든지 좀 20, 30대가 좋아하는 이런 뭔가 이런 회사들이 이런 캐릭터랑 콜라보를 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보통 그런 IT 기업들은 판교, 이런 뭔가 강남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마케터들 타겟으로 해서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니면 40대 초반까지 넣는 거예요. 보통 이런 마케팅 결정권자들은 30대에서 40대 초반 이게 있죠. 그래서 그 연령대로 맞춰가지고 그 지역에만 광고를 돌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이 제품이라든지 우리 브랜드가 어떤 사람을 타겟하고 있는지를 먼저 1차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자동 광고가 아니라 타겟팅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계정이 되겠죠, 무조건.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 크리에이터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아마 기업 것들은 프로페셔널 계정일 거예요. 그러면 계정의 데이터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뭐, 조회수는 어떤지, 도달은 얼마나 했는지, 팔로워는 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컨텐츠 올리고 나서 계속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뭔가 제일 찌드로인 계정에서 제일 높았던 게 280만 뷰 터진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 봤고, 뭐 저장은 얼마나 늘었고, 뭐 공유는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조자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영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충 보면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지나면 이거 한 3만까지 가겠네, 10만까지 가겠네, 100만 가겠네 하는 각이 나옵니다. 그게 엄청 많이 올려보면은 시간대에 따른 조회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컨텐츠 올리고 나서는 이 데이터 확인하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앱으로 광고 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광고 돌렸다 끝이 아니고 어떤 효율이 나고 있지? 이걸로 진짜 팔로워가 늘었나? 팔로워가 아닌 사람이 얼마나 더 봤지? 이런 것들을 꼭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앱 아니고 웹에서 광고하는 거, 메타 광고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요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앱에서 하는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광고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페인 성과도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뭐 우리는 앱 다운을 위한 광고를 돌릴 거야. 구매를 위한 광고를 돌릴 거야. 뭐 이런 것들도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광고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런 페이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스타그램이랑 요 메타 계정을 연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동시키는 방법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면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 배우기에는. 그리고 뭐 1시간 안에 할 수도 없어요. 요거는 정말 이런 마케터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요런 수준으로 하는 거구나라고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메타 광고 관리자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화면 같아 보이지만, 가입하면 그냥 이 화면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회사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 계정을 만드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 그냥 광고 추가를 해서 광고를 세팅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기본 구조를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는 앱에서 우리가 광고 그냥 돌리는 것처럼 하나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캠페인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하위로 광고 세트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 이제 광고 소재를 1로 할 거냐, 2로 할 거냐, 3호로 할 거냐, 4로 할 거냐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캠페인 광고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광고 소재를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아직 뭐 30대 여자한테 타겟을 하려고 했었는데 30대 여자 중에 직장인이 우리 타겟인지 아니면 주부가 타겟인지 아니면 뭐 자영업자가 타겟인지 모르겠어. 그럼 광고 세트를 밑에 광고를 3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영업자 하나, 직장인 하나, 주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을 봐서 우리의 제품이 어떤 타겟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캠페인 밑에 광고 세트가 있고 그 밑에 광고가 있다는 거. 그래서 캠페인이 뭐냐면 광고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광고의 목표를 6가지로 지정하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인지도. 사람들이 내 브랜드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노출도를 엄청 많이 알릴 수 있는 캠페인이 인지도 캠페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래픽. 우리 상세 페이지로 떨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 리모컨을 팔아. 이 랜딩 페이지까지 오게 하는 이 트래픽을 늘리기 위한 광고를 세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이 컨텐츠 자체가 좋아요, 댓글, 공유 이걸 많이 받고 싶을 수 있죠. 그러면은 참여인 거예요. 그리고 잠재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신규 고객들을 무지성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원하는 여성 이러면은 엄청 많아지겠죠. 10대도 있을 거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앱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앱 다운로드도 늘릴 수 있어요. 뭐, 뭐 안드로이드 홈으로 간다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애플 스토어로 간다거나 이제 앱 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실제 바로 판매까지 연결시켜 버리는 상세 페이지로 떨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만들 때 이 6가지 중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먼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맨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캠페인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할게요. 이 캠페인에서 우리는 이 6가지를 나눌 수 있다.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여 고객, 앱 홍보, 판매.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고 세트를 만들게 되죠. 요거는 위에 캠페인에서 하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A/B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보통 회사에서 이 A/B 테스트를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광고 효율이 뭐가 좋은지 모르거든. 우리가 한 광고 소재에다가 예를 들면 광고비 100만 원을 다 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A라는 광고 소재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도 있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10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A/B 테스트를 여기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광고는 이제 노출 위치를 광고 노출된 위치를 결정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인스타로 예를 들게요. 피드 있죠. 스토리 있죠. 그 다음에 동영상, 인스트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갈지도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 화면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광고 세트도 있고, 전환 어떻게 할 거냐, 뭐 예산은 뭘 얼마나 할 거냐, 타겟 관리는 얼마나 할 거냐. 그래서 광고 위치는 어디로 할 건데, 뭐 강남으로 할 거야? 뭐 전주로 할 거야? 통영으로 할 거야? 그다음에 연령대는 언어는 한국어로 할 거야, 영어로 할 거야. 뭐 노출 위치는 어드밴티지 타겟은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어려워요. 이거 어렵고 그래서 바로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천천히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무튼 이 여러 가지 지금 이 보이는 이 화면의 모든 것들 값을 다 넣어야 돼요. 이 광고 소재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좀 어렵긴 하지만 천천히 이거를 다 하나씩 세팅을 하다 보면 이제 광고 예산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지금 이거 이렇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전환? 뭐 할 건데 너 앱 전환 할 거야? 구매 전환 할 거야? 뭐 상세 페이지를 떨굴 거야? 선택. 예산 얼마 할 거야? 10만 원 할 거야? 100만 원 할 거야? 예산 쓰면 되고. 타겟 뭐 할 거야? 저는 25세부터 뭐 31세 여성이요. 타겟 설정하면 되고. 위치 어디 할 거야? 서울 할 거야? 뭐 부산 할 거야? 아니면 전국 할 거야? 뭐 어디야? 제주도 할 거야? 설정하면 됩니다. 최소 연령. 우리 광고를 이제 뭐 몇 명, 몇 살 이상한테만 보일 거야. 이건 앱 서비스 광고 돌릴 때 이런 걸 많이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앱은 사용 연령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14세 이상만 쓸 수 있고 이런 것들 정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 광고 돌릴 때 크게 앱 서비스 아닌 이상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타깃으로 할 거면 뭐 일본을 타깃으로 할 거면 일본어가 되겠죠. 한국어 할 거면 한국어가 되겠고. 그래서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광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냐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캠페인 예산 최적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자동으로 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방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타겟만 잘 설정되어 있다면 이 캠페인 예산 최적화가 알아서 광고를 돌려줘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광고 소재가 좋았는지 결과값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광고 세트를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세 개 중에 아마 광고 캠페인 최적화를 하게 되면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요. 시작은 동시에 돌아가는데 광고로 돌아가다 보면 어떤 A라는 광고 소재가 효율이 좋아져요. 그러면은 B랑 C한테는 10만 원 중에 예산 배분이 안 돼요. 얘한테 8만 원이 가고 얘는 만 원만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 최적화가 돼서 효율 좋았다는 거 친구한테 광고비를 그냥 몰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회사들 이제 광고 초기 세팅할 때 요 방식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광고비 얼마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소재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좀 예산 최적화로 돌려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최적화 ABO가 있는데 이건 이제 광고 세트 자체에서 또 돌릴 수 있어요. 캠페인에서 돌릴 수 있고, 광고 세트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개, 세 개, 세 개까지 나눌 수 있는 거죠. 맨 위에서 최적화할 거냐, 중간에서 최적화할 거냐, 맨 밑에서 최적화할 거냐,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지금 어려우실 텐데, 두세 개를 운영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광고 세트에서 자동화로 돌려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캠페인에서 자동화로 돌려보거나 알아서 자기가 배분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다음에 뭔가 강의할 수 있으면 요거 디테일하게 하면 진짜 3시간 내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광고 세팅 예시를 쉽게 한번 가져왔어요. 구매 전환 처음에 우리 할 거다. 아니면 뭐 메시지를 할 거다. 목표를 뭘 하나 설정하겠죠. 그 다음에 1일 예산 얼마 할 거냐. 그 다음에 광고 세트에서 타겟, 위치 정할 거고, 나이 성별 쓸 거고, 그 다음에 광고에 이미지 넣을 건지, 릴스 영상 만든 거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긴 할 건데, 광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 최소 일주일을 돌려야 되고 하루에 15,000원, 만 원 이상은 돌려야 됩니다. 광고를 돌릴 때. 그게 학습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얘네도 다 AI 기반이다 보니까 광고를 돌아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광고 지금 시작했어. 그러면은 얘가 이 소비자한테 광고가 열릴 때까지의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나 잘하는 뭐 대행사 같은 데 돌아가면은 한 소재 가지고 일주일 정도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이 타겟이 정말 맞았는지, 광고가 잘 돌아가는지를 일주일 동안 테스트한 다음에 광고를 더 할지, 덜 할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많은 돈을 쓸 필요 없고, 우리 적당히 뭐 크지 않은 기업이다 하면 저는 광고 한 소재당 10만 원 정도 아니면 5만 원 정도 태우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10만 원 정도는 돌려야 일주일 동안 효율을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결과 분석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돌아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뭐 지금 CPC, 클릭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 클릭률은 얼마인지, 그래서 뭐 몇 명이 구매까지 전환됐는지, 내가 구매 전환 값으로 광고 세팅을 했다고 하면
이 광고로 뭐 1000명이 받고 10명이 샀어. 그러면은 퍼센트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인스타나 뭐 이런 메타 광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로아스 막 2000%, 막 3000% 이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광고를 태우면 1000만 원씩 팔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가. 근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스토리 이런 게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일반 광고를 돌렸을 때 효율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CTR 1%면 좋다, 뭐 클릭 한 번당 300원에서 500원이면 싸다 이런 식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지금 광고 돌렸을 때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꼭 이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릅니다. 이거는 평균이란 게 없어요. 저는 그 굿닥이라는 플랫폼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헬스케어 플랫폼이거든요. 거기는 CPC, 그러니까 앱 서비스 하나를 다운받을 때 한 명한테 쓰는 돈이 한 3천 원 정도면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한 명을 데려올 때 우리가 3천 원을 지불해도 된다라고 해서 광고를 돌렸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더 많이 올랐겠죠. 뭐 특히 뭐 보험 서비스라든지 금융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는 한 명 데려올 때는 뭐 만 원, 2만 원씩도 지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성형 플랫폼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CPC나 CTR 같은 경우에는 기업마다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평균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광고 돌리고 나면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은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클릭률 높은 거, 좋아요, 뭐 그다음 광고당 비용이 낮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우리 광고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도달 쪽으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래픽 늘리는 걸 캠페인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쪽으로 유저를 많이 모은다. 이 광고를 많이 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이걸 이미 우리는 팔로워도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제품으로 떨궈도 되겠죠. 우리 제품 바로 판매하는 쪽으로. 그리고 여기서 만약 컨텐츠가 성과가 좋았어. 여기에서 이거를 전환 캠페인으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았던 거를 그대로 이미지 문구 영상으로 좀 변환시켜가지고 캠페인에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픽셀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보니까 아마 지금 커머스 하시는 분들은 회사 홈페이지에 픽셀이 다 숨겨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 바탕으로 광고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픽셀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나 오늘 지금 픽셀이란 단어 처음 들어봐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픽셀 검색하셔가지고 심어달라고 하세요. 어렵다 이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크몽에 검색하셔가지고 픽셀 심기 도움 이런 거 하면 5만 원, 10만 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픽셀은 꼭 심어야 됩니다. 무조건 커머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 광고가 지금 좀 어려워요. 되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수르륵 읊고 지나갔는데 제일 중요한 거 1번. 브랜드 인지도 목적이면 도달 캠페인을 해야 된다. 우리 지금 브랜드 사람들이 잘 모른다 하면 도달 캠페인. 전환이 목표다. 우리 뭐 구매를 일으키고 싶다 하면 전환 캠페인이고 무조건 픽셀 설정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구조 못 잡으면 이거 광고비 날리니까 데이터 왜곡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브랜드 인지도면 도달. 전환이면 전환 캠페인. 요거 기억해 두셨다 세팅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광고 소재 테스트할 때는 무조건 3개 이상 준비하셔야 돼요. 광고 소재를. 3개 이상 준비하셔가지고, 기간은 최소 5일에서 10일 정도 테스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광고 소재가 한 개 가지고 테스트가 불가해요. 비교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개는 있어야 돼요. 최소 2개는 해야 돼요. A/B 테스트는 해야 이게 더 좋을지, 이게 더 좋을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광고 돌릴 때 무조건 5일에서 10일은 테스트를 해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0만 원이에요. 하루에 10만 원은 여러분들 너무 많습니다. 테스트하기에. 전 전에 다녔던 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한 광고 돌릴 때 세팅할 때 한 주제를 예를 들면 장갑을 팔 거야. 그럼 장갑 소재 1, 장갑 소재 2. 요 캠페인 자체가 10만 원으로 돌렸어요. 10만 원 일주일 이 기준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릴스 형태 잘 되니까 릴스나 이미지 이런 것들 좀 위주로 광고를 세팅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타겟 설정 좁히기 너무 큰 범위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20, 30대 여자 너무 커요.
20, 30대 뷰티 이것도 너무 큽니다. 20대 여자 올리브영 검색했다, 최근 구매 행동했다. 이게 이런 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적으로 우리가 회사가 픽셀이 심해져 있으면 이 기록들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예를 들면 장바구니에 담았다. 아니면 홈까지 들어왔다. 아니면 뭐 마사지기를 눌러봤다 하는 그 고객들 데이터가 픽셀이라고 해요. 그런 데이터들이 남아있는 기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그 사람한테 광고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쿠팡에서 오늘 저녁에 고구마 검색했어요.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도 고구마 광고 나한테 뜨는 거 알죠? 그게 다 픽셀이 심겨져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타겟 설정을 좀 좁히고 무조건 이 학습된 정보들을 입력시켜가지고 광고를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활용하기가 있는데 이제 이 자동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좀 다 어렵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번도 우리가 해본 적도 없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 세트 전반을 이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쓰게 되면 자동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서 AI가 좀 해주는 시스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비만 세팅하고 이제 알아서 유연하게 이 친구가 돌려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인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고. 네, 지금 질문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질문 미리 남겨주시면 제가 수업 끝나고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지금 화면 심화과정 2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면 1 써주시겠어요? 채팅창에?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잘 보이시네요. 이제 두 번째, GPT 만들기 해볼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GPT 어떤 식으로 응용하는지 제가 많이 알려드렸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브랜드에 맞는 GPT 어떤 식으로 만드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GPT에도 왜 맞춤어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브랜드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브랜드가 타겟하는 사람도 다를 거고, 목적도 다를 거고, 어조도 다를 거예요. 우리는 애기 담당이면 좀 귀여운 느낌의 말투도 있을 거고, 남성분 타겟이면 좀 딱딱한 말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 GPT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컨텐츠 기획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이 정해져만 있다면 반복 업무를 할 수 있게끔 GPT한테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업무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GPT 버전은 그냥 정말 범용적인 말이에요. 그냥, 일할 거야, 일할 거야, 이런 답변만 해주는데 우리는 우리 브랜드에 맞는 답을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춤화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맞춤화를 위한 3단계,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1번, 브랜드 정보 정리. 우리 브랜드 뭐 하는데? 어떤 브랜드인데? 타겟이 뭔데? 제일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은 컨텐츠 기획도 안 되고, 인스타도 안 되고, 아까 우리 지금 방금 배운 메타 광고 세팅도 안 돼요. 타겟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한테 팔아야 될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브랜드 정보 정리 1번이고요. 그리고 자주 쓰는 마케팅 포맷 정리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뭐, 인스타 운영하시는 브랜드들 절반 정도 있었죠. 블로그 하시는 분 절반 정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인스타를 주력으로 한다. 그러면 인스타 포맷을 하나 만들어 두거나, 블로그 포맷을 한다. 블로그 포맷 하나 만들어 두면 되죠. 그래서 요거 맞춤화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템플릿화를 해놓으면 훨씬 편합니다. 나중에 다른 직원이 와도 맡길 수가 있어요. 이 프롬프트 값만 주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정체성 정의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AI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내 생각이 일단 있어야 이걸 더 활용을 잘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랜드명, 톤앤 매너, 타겟, 사용하는 채널. 지금 요 밑에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감성적인 여성한 브랜드다. 우리 20대 초반이 여성 타겟이고 인스타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 타겟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해보시고 난 다음에는 마케팅 콘텐츠 유형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우리는 카드뉴스를 많이 써요. 우리는 릴스를 많이 써요. 우리는 광고 카피를 많이 써요. 뭐 상세 페이지 문구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각 하나별로 따로 만들어도 되고요. 프롬프트를.
뭐 한꺼번에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카드 뉴스는 카드 뉴스대로 계속 학습을 시키고, 릴스는 릴스대로 학습을 시키고, 뭐 상세 페이지는 상세 페이지대로 학습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GPT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톤앤 매너, 우리 감성적이고 따뜻한 말투로 해줘. 우리는 이야기를 부드럽게 해줘. 말투도 정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블로그에서는 말투가 중요하거든요. 인스타도 그렇고, 뭐 어떤 요자로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뭐 다자로 끝났으면 좋겠다. 뭐 마지막에 무조건 팁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투들도 다 미리 학습을 시켜놓으면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주 쓰는 단어들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이런 건 어땠나요? 뭐 우리 브랜드의 뭔가 한 줄 카피 같은 것들도 이 친구한테 미리미리 학습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요 문구에 맞춰서 우리 브랜드 컨텐츠들을 기획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립을 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냥 GPT한테 물어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존 템플릿을 어떻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브랜드에 맞는 GPT를 생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단어 이런 것도 또 넣어야 돼요. 뭐 강압적인 거, 뭐 무조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런 표현은 넣어주지 마세요. 뭐 비교하는 거 넣어주지 마세요. 비포 애프터 빼주세요. 뭐 다른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는 표현은 빼주세요.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학습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논란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인수인계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 GPT 프롬프트만 주면 되니까. 그리고 뭐 딱딱한 단어도 싫고 남성 중심 단어 이거는 우리 브랜드마다 다 바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예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디테일하게 넣는 게 내 브랜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잘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피해야 할 단어, 자주 쓰는 단어, 타겟 이런 것들을 꼭 다 입력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채널별 스타일 차이도 주면 좋아요. 인스타 방향성, 블로그 방향성, 상세 페이지 방향성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스타는 뭐 짧고 감성적이게 해줘. 블로그는 뭐 설명과 스토리 좀 많이 넣어줘. 뭐 상세 페이지는 뭐 감성 넣고 실용 정보랑 뭐 CTA 버튼 잘 넣게 해줘.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돼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브랜드가 원하는 인스타그램 방향성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방향성들은 잡고 가는 게 좋죠. 그래서 GPT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면 무조건 우리 브랜드가 재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GPT 프로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 쓰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GPT 오른쪽에 보시면은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내 브랜드 프롬프트 우리 지금 만들기 하는 거예요. 구성을 만들 수 있어요. 내 브랜드에 맞는 이름도 넣을 수 있고, 설명 넣고, 지침도 넣고, 대화 스타터, 지식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브랜드 얘기했죠. 브랜드 톤앤 매너는 어떻고, 우리 말투는 이렇고, 뭐 우리 브랜드 성격은 이렇고, 타겟은 이렇고, 뭐 부정적인 단어는 빼주시고, 비교하는 거 빼주시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지침에다가. 되게 쉽죠. 그러면은 우리 브랜드 이름 쓰는 거죠. 찌드로잉, 설명, 뭐 우리 브랜드는 이런 설명이야. 한 줄 우리 브랜드 소개, 지침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스타터에는 어떤 걸 넣냐? 릴스 기획해줘, 상세 페이지 기획해줘, 뭐 블로그 기획해줘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원하는 문구를 넣어도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GPT가 시작할지에 대한 문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구찌 드로잉을 하겠다. 우리는 릴스 기획 템플릿 생성기를 만들어 볼 거야. 뭐 톤앤 매너는 이렇고 이런 것들을 싹 적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브랜드에 맞는 쓰면 되는 말, 안 되는 말, 뭐 이런 기획 포인트들을 일단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화 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주 묻는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릴스를 만들려고, 컨텐츠를 기획하려고 만든 프롬프트니까, 대본을 만들어줘. 릴스에 사용한 CTA 버튼을 만들어줘. 주제 문구를 써줘. 이런 세 가지 스타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보이시죠? 찌드로잉. 찌드로잉의 릴스 컨텐츠를 기획하는 생성기입니다. 이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제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눌러보면 거기에 맞춰서 이 친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만의 브랜드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들이 만들어 놓는 것도 다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써보신 분들은, 우리 것도 만들어 보고 싶다. 우리도 좀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야겠다. 직원들한테 하시는 분들은 요거 무조건 추천드리니까 꼭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프롬프트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브랜드 기획만 잘 되어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공유 조건에 모두에게 공유할 수도 있고, 아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제 걸 다 쓰겠죠. 근데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만 공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초대한 사람의 회사 직원들 이메일 넣으면 이 프롬프트는 모두가 같이 쓰는 거니까 브랜드 톤앤 매너 유지한 컨텐츠들을 계속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만들어진 프롬프트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으니 만약에 회사에서 뭐 직원이 여러분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PT에서 아주 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상세 페이지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별도로 다 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본을 만들고 싶어요. 1분 집밥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알아서 대본도 짜줘요. 그래서 제가 대본 템플릿을 넣어놨으니까 후킹은 뭐 0에서 3초까지 찍어. 4초에서 10초 재료 소개해. 11초에서 30초 조리 과정 넣어. 이런 식으로 대본을 다 짜주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획서에 맞춰서 촬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릴스 도대체 어떻게 찍지? 기획은 어떻게 하는 거지? 남들은 어떤 식으로 후킹을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요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잘하는 릴스 제작하시는 분들은 다 GPT로 기획을 해요. 자기만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나만의 프롬프트 만드는 거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업무상으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지,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따로 프롬프트 만들면 나만의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프롬프트 만드는 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값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프롬프트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GPT 템플릿 실무에 좀 적용해보는 방법들, SNS, 상세 페이지, 블로그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잘 만들어 놓으면 팀원이랑 공유해서 업무 효율화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의 템플릿이 생기는 것 때문에 뭔가 통일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획해오고 어떤 애는 저렇게 기획해오고 하면 우리 인스타의 톤앤 매너가 또 바뀌는 거거든요. 블로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로 미리 학습을 해놓고 공유만 해준다면 모두가 같은 프롬프트 값으로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T는 계속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애가 더 성장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프롬프트 만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만들어 봤다 1번, 안 만들어 봤다 2번. 만들어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만들어 보신 분들도 있네요. 네. 대부분이 이제 한 60% 정도는 안 만들어 보신 것 같은데, 이 프롬프트 잘 만들어 두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계획서 필요하신 분들도 이런 템플릿 만드셔가지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반으로 우리 디자인 요소들도 만들어 볼 건데, 아까 미리 캠퍼스 뭐 어떤 프로그램이냐 물어보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미리 캠퍼스는 디자인 템플릿 툴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AI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PPT를 만들 일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뭐 회사 소개라든지 뭐 교육 강의 그다음에 뭐 세일즈 할 때도 필요하죠. 그다음 회의할 때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가 PPT를 만들게 되는데 정말 예전에 진짜 뭐 보노보노 PPT 이런 게 있거든요. 진짜 PPT 못 만드는 사람을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었는데 정말 이제는 이런 툴들이 생겨서 그런 수준의 PPT가 나오면 안 됩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템플릿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조금만 잘 활용하시면 PPT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PPT 뭐 사이즈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에 맞추시면 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미리 캠퍼스에서. AI 프레젠테이션 기능이라는 게 생성됐고, 그 다음에 기존 템플릿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기존 템플릿을 활용해서 제 강의 자료가 나가는 거고, AI 프레젠테이션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템플릿 미리 캠퍼스 들어가면 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템플릿에서 AI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I 프레젠테이션 누르면은 주제를 작성하라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요즘에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가 또 됐어요. 주제를 입력해서 알아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고, PDF 파일, 내가 그 글자가 있죠. 논문 같은 거, 보고서라든지 글로만 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걸 PDF로 올리기만 하면 그 자료 기반으로 또 강의를 만들어줘요, PPT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저는 주제 입력하기만 나왔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성격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 이런 주제를 넣어요. 그러면 알아서 이 친구가 GPT랑 연동이 돼서 GPT에서 이걸 검색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디자인을 만들어내서 PPT를 뿅 만들어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되게 허술하거든요. 좀 뭔가, 아니, 뭔 이상한 소리를 적어놨어.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PDF 업로드라는 기능이 생겨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주제를 글로만 되어 있는 뭐 워드 파일이라든지 뭐 PDF 파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PDF로 저장해서 업로드하면 그걸 기반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어줘요. 정말 미친 기능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GPT에서 가져온 걸 PDF로만 파일을 만들어 놨다가 이거를 디자인 작업을 얘한테 맡겨버리면 아주 쉽게 PPT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텍스트만 들어간 파일을 전달해야만 디자인이 가능하더라고. 저도 이미지 들어간 것들을 좀 넣어보긴 했는데 텍스트만 들어갔으니까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넣은 바탕으로 이런 브랜드 소개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 친구가 개요를 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우리 브랜드 속에서 지금 개선이 필요하다. 좀 여러 가지 강의 자료 바꿀 필요가 있다. 영업 자료 바꿀 필요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워드로 다 뽑아서 PDF 파일 변환한 다음에 여기 넣어주시면은 개요를 알아서 짜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요를 수정하면 돼요. 뭐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고 저거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 3분 정도 지나면 이 친구가 알아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다시 모아요. 쭈루룩 모은 다음에 이런 멋진 PPT를 만들어줍니다. 이 디자인은 내가 선정할 수 있어요. 수많은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알아서 제가 맞춰가지고 디자인만 변경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색깔만 바꿔도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브랜드는 빨간색이 포인트면 빨간색으로 바꾸면 우리 브랜드 소개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PPT 만드실 때 한글, 워드 파일을 PDF로 전환한 다음 글자만 여기 넣어가지고 PPT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분에서 5분 사이로 정말 꽤나 괜찮은 PPT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초안 정도는 충분히 초안 이상으로 저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초안 이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AI 프레젠테이션 기능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영업팀이라든지 마케팅팀이라든지 뭐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 직무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 기능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주제를 써야 되는 입장이다. 나는 지금 PDF 파일로 쓸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주제를 입력하시면 돼요. 뭐 어떤 기업 보고서, 브랜드 소개서, 뭐 창업 아이템 이런 것들을 적어 두시면은 이 친구가 알아서 주제를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개요가 수정이 가능하니까 뭐 순서도 바꿀 수 있고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목표 같은 것들은. 그래서 템플릿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6가지 이상으로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 좀 잘 못 만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참고만 하셔서 색깔만 바꿔도 충분히 예쁜 PPT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템플릿 원하는 거 선택하시면 멋진 이런 PPT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한번 라이브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제가 미리 캠퍼스 화면을 띄웠는데 보이시나요? 새로 어떤 방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까요? 보이시면 1번 써주시겠어요? 오케이, 잘 보이시죠? 자, 주제 입력하기 한번 해볼게요.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 전략,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금방 만들어져요. 어렵지 않고, 정말 디자인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PDF 파일로만 저장이 됐었거든요. PPT가. 근데 이제는 PPTX로도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PPT 발표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 캠퍼스의 가장 큰 장점은 사진이라든지 뭐 안에 들어가는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좋죠. 템플릿 보이시죠, 여러분? 너무 예쁜 템플릿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정말 쉽게 말하면 똥손도 만들 수 있는 고급 템플릿 디자인들이죠. 또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주제와 맞는 자료를 GPT에서 긁어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 PPT 아마 이거는 유료 버전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무료 체험할 수 있거든요.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한 달 써보시고 내가 진짜 많이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유료 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디자인 템플릿만 써도 돼요. 무료로 제공하는 PPT 디자인 템플릿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PPT 디자인 많이 쓰실 분들은 그냥 무료 디자인만 쓰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AI로 PPT 만드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예전에 막 대학교 발표라든지 어디 회사 발표하려고 하면 정말 PPT 켜가지고 아이콘도 다 다운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PPT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요건 AI 기능 좀 활용하시면은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라든지 뭐 영상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즘에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AI 아니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프레젠테이션 템플릿도 많아요. PPT 하면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것들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 유료 버전 아니더라도 예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3분만 딱 기다리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 왕관이 없는 것들은 다 무료 템플릿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무료인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깔끔한 것들 다 무료예요. 그래서 만약에 PPT 유료 버전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꼭 무료 버전 활용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도 그냥 배경 색깔만 바꾸면 돼요. 우리 컬러가 뭐 파란색이다. 그러면은 뭐 글자 색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글자 색은 검은색으로 해야겠다.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흰색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미리 캔버스 디자인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이런 것들 공짜로도 충분히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캠퍼스를 엄청 잘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 기본 기능으로도 충분히 예쁜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미리 캠퍼스 사용하는 거를 익혀보시면은 뭐 카드 뉴스라든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익혀두시면 여러분들 사업에 엄청 도움 될 거예요. 거의 다 됐네요.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 전략. 이런 동영상 같은 것들도 넣을 수 있게 해주고, 내용들도 알아서 다 내용도 넣어줍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어디서 볼 법한 디자인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조금 너무 글자밖에 없어서 아쉬운데 하면 모바일 요소에서 뭐 모바일 이렇게 할게요. 모바일 치면 뭐 이런 사람들 사진 이런 것만 넣어도 꽤 괜찮은 PPT가 만들어지거든요. PPT는 좀 다채로운 감이 있어야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에 요소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표현해주면 어디선가 좀 많이 봤던 예쁜 PPT를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AI 프레젠테이션 기능 좀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업무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 또 벌써 50분이 금방 갔어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 질문 사항들 올려주시면은 제가 Q&A 보겠습니다. 그래서 4시, 4시 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화장실 갔다 오시고 쉬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